자, B 17, 18, 19에다가 다음처럼 내용 작성해 주시고요. (15에다가) B 15에다가 클릭해 주세요. B15에다 클릭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날짜가 계속 표시되도록 해주는 함수 today를 넣어줄 겁니다. 시스템의 오늘 날짜. 함수는요, 선생님, 뭐부터 써야 돼요? 는부터 써야 되죠. 그래서 는하고 today 써주시고, to 쓰면은 아래쪽에 today 바로 나올 거예요. 그거 더블 클릭합니다. 는하고 to 쓰면은 아래쪽에 today 나오죠? 그거 더블 클릭합니다. 내가 TDSST 이렇게 나오는데요. T5를 써야 되는데 오타 내신 거 아닐까요? 는하고 to 쓰면 아래쪽에 today 나와요. 선생님 이거 써야 되나요? 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저거 써야 돼요? 어, 해야 돼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16번에 있어요. 8페이지에 16번에 today 써놨어요. B15에 today 쓰자고.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가로를 바로 닫아줍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없어요, today는. 그래서 가로를 바로 닫아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오늘 날짜인 2025 5월 7일이 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열이 좁아서 그래요, 선생님. 위에 B열부터 C열 더블 클릭. 여기 사이에다 놓고 더블 클릭. 바로 쳐야 되는데. 바로 알아서 맞히긴 하는데. 되돌리기 할까요? 아니요. 이건 함수 중인데. 연근하고 소리는 제대로 치는 T5만 쓰고 아래쪽에 더블 클릭. 가로 닫고. 가로를 옵셋으로 해서 가로를 닫고. 닫는 거. 없애버리는 닫아내는 거. 닫어. 주어가 잡았을 하지 말고 여기다 블럭 잡고 블럭 잡고 마우스 클릭 마우스 아니 클릭 마우스 클릭 자, today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거고요. 내일 여시면 내일 날짜 5월 8일로 알아서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셀을 합쳐줘야 되겠죠. B15부터 H15까지 블럭을 잡고 잡았나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날짜가 뭐뭐년, 뭐뭐월, 뭐뭐7 이렇게 써지게. 연월일이 한글로 나오게. 짝대기가 아니고. 그래서 표시 형식을 바꿔줄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클릭. 셀 서식 클릭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표시 형식 클릭하고요. 왼쪽에 날짜가 아니고 왼쪽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요. 왼쪽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거 이동막대라고 하거든요. 이동막대를 조금씩 내려주면 YYYY년 MMR DDL이 있을 거예요. YYYY년 MMR DDL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연어릴로 바뀌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운 거 했으니까 이제 살짝 어려운 거 들어갑시다. 열너비 정리부터 해야 되구나. 10페이지입니다. 요거 C열이랑 요거 지기 부분에 EF의 열만 좀 받쳐줄게요. 요것만 좀 조절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C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해주고요. 열의 넓이를 12로 할게요. 14로 하겠습니다. 14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날짜가 써질 예정이고 이 부분에도 날짜가 써질 예정인데 근무기간과 지기의 열너비 요 E9랑 이 F9의 열의 넓이가 똑같아야 예쁠 거잖아요. 이런 거는 둘 다 날짜가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E랑 F열을 블럭을 잡아줘요. E, F를 둘 다. 했나요? 자, 그리고 F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를 해주고. 자, 이거는 지금 두 개죠. 그래서 요걸 12로 하면 E열도 12열, F열도 12열이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여기를 7로 바꿔주면 두 개 더해서 14가 되니까 너비가 똑같아져요. 열너비 7. 됐어요? 자, 그러면 열의 넓이를 7로 바꿨어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행 높이를 좀 조절해 줄게요. 여기 근무기간 아래쪽에 빈칸의 행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행 클릭하고요. 12번의 행의 높이도 좀 높아야 돼요. 12번 행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할게요. 14번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10번은 그냥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12번, 14번엔 클릭. 했나요? 네. 그 다음 14번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 행의 높이를 60은 좀 작다. 70으로 해줄게요. 70. 너무 높으면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 했나요? 네. 그럼 행 높이 어느 정도 높아졌죠? 네. 자, 그 다음 저는 이제 너무 확대를 많이 해놔서 조금만 줄여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20번 행 있잖아요. 왼쪽에 20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행 높이 10으로 바꿔줄게요. 10.
되셨나요? 자, 이게 딱 경계예요, 지금. B2부터 H19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H19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 됐어요? 그리고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인쇄 영역 클릭. 했나요? 그리고 인쇄 영역 설정 눌러줍니다. 그럼 딱 지금 보이는 요 범위가 인쇄가 되는 범위가 돼요. 잘 보면 회색으로 좀 진하게 테두리가 쳐질 거예요. 잘 보면. 그죠? 자, 위에 파일 눌러서 인쇄 눌러봅니다. 그럼 인쇄 영역이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되나요? 자, 근데 문서를 보면요. 지금 요렇게 인쇄가 되는 걸 거예요. 내가 만든 거의 문서가. 요렇게 돼 있을 거야. 얘가 정가운데가 아니고 왼쪽 위로 치우쳐져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나와요. 전화 왜안 돼요? 페이지 있었죠? 인쇄. 인쇄 영어 들어갔어요. 설정. 아니, 파일 누르고 인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인쇄가 정중앙에서 인쇄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서가 왼쪽 하단에 페이지 설정을 클릭을 하고요. 더블 클릭은 없어요. 자, 했나요? 그 다음에 위에 여백 클릭. 됐어요? 그리고 가로 눌러줍니다. 페이지 가우테 맞춤에 가로,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중앙으로 인쇄 영역이 와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확대를 조금만 해줄게요. 다시 페이지 설정 클릭하고 페이지에 확대 축소 배율 있죠? 요거를 110으로 바꿔봅시다. (110) 110 했나요? 그럼 살짝 커지죠? 이런 식으로 인쇄를 조금 확대할 수 있어요. 여기가 남는 게 조금 보기가 싫다면 이제 아까 편집했던 창으로 돌아와서 여기 여백을 좀 넓히거나 아니면 여기 행의 넓이를 좀 높이거나 요 재직증명서 글자를 좀 키우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해서 살짝의 그 문서의 높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조금 어렵거든요, 얘가. 암튼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왼쪽에 요거 화살표 클릭해 줄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원래 편집하는 창으로 넘어와요. 자, 아래쪽에 시트 탭에 여기를 시트 탭이라고 합니다. 사업 명부라는 시트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해도 돼요? 자, 우리 4번부터 쭉 전체를 블럭을 잡아줄 거거든요. 자, A2부터 G26까지, A2부터 G26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 지금 문서가 그 만들어져 있는 사업 명부가 짧으니까 드래그 하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길다 그러면 드래그 하기가 힘들겠죠.
컨트롤 A 하면 머리부터 잡혀서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A, 이 셀에다 클릭해서 블럭 풀어주세요, 선생님. 했어요? 잠깐만요. 자, A 셀에다 클릭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컨트롤이랑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키 컨트롤 2개 다 눌러야 돼요. 그리고 방향키 오른쪽 톡. 오른쪽, 네. 톡. 누르고 있으면 안 되지. 어머, 큰일이네. A 이 셀에 클릭을 하고 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방향키 톡.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어요. 그거 누르고 있어. 톡. 자, 계속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 거. 방향키 아래. 톡 누르면 이제 표의 맨 끝쪽까지 선택. 머리를 지금 빼고 선택을 다 한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누르면 그 열의 마지막 혹은 그 행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시프트는 다중 선택이라서 같이 누르고 진행을 하면 여러 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했나요? 자, 다음처럼 다중으로 선택을 해놨다면 이름 정의를 할 거예요. 이름 정의는 뭐냐면 셀마다 각각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셀마다 A1셀, A2셀, A4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각각의 셀마다 이름이 지정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를 잡을 때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A2부터 G14 이렇게 하지. 이렇게 부르지 기본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름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범위를 잡을 때 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 거예요. 범위 잡을 때 해당하는 이름으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자, 왼쪽에 이 부분을 이름 상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 사원 명부라고 써줄게요. 참고로 이름 정의는 띄어쓰기 없습니다. 사원 명부. 아래쪽에 시트 탭에 들어가져 있는 이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엔터. 자,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굳이 우리가 블럭을 잡지 않아도 이 이름만 찾아주시면 바로 범위가 블럭이 잡혀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비어있는 셀에다가 클릭을 하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여기 이름 상자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있죠? 이거 클릭하면 정의했던 이름이 사원 명부가 떠요.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블럭 잡았던 A2부터 G26이 바로 잡힐 거예요. 이런 게 이름 정의. 좀 이따가 함수 쓸 때 이 이름 정의한 것도 쓸 겁니다. 했나요? 자, 정의된 이름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위에 메뉴 수식 갈게요. 수식 클릭.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죠?
위에 메뉴 수식 클릭. 이름 관리자 중간에 있죠. 요거 클릭하면 지금 우리가 정의했던 이름이 사원 명부가 떠요. 그런가요? 네. 여기에서 내가 뭐 이름에 오타 냈다던가 아니면 잘못 범위를 잡았다던가 했을 때 요거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이번엔 별도로 수정 안 할 거니까 그냥 X 눌러서 닫아줄게요. 했어요. 자, 그 다음 어디냐? 자, 아래쪽에 시트 탭에 재직 증명서를 클릭할게요. 아이고, 오타 났네. 다시. 아래쪽에 사원 명부 시트 클릭할게요. 내가 정말 쉽게 하려고 아주 노력했구나. 했나요? 자, A2셀에다가 클릭하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이번에는 이름을 4번으로 해줄게요. 4번. 그리고 엔터 꼭 해주세요.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입니다. 사원 번호의 줄임말 4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잘했는지 봅시다. 비어있는 아무 때나 클릭하고 여기 이름 상자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4번을 눌렀을 때 A2부터 A26까지 범위가 딱 잡히시면 돼요. 클릭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 아래 잡을 거잖아. 다시 아래쪽. 선생님, 우리는 오른쪽은 안 잡을 거야. 4번만 블럭 잡을 거야. 정신 차려. 자, A에다 클릭하고 그렇지. 네, 이제 거기에다가 4번. 나 이 자리에 앉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아, 너무 많이 쉬어서 이분은 하루 더 쉬었잖아. 나도 지난번에 문제야. 안 쉬었나 나. 나도 씹어 먹을까 무서워. 제일 앞에 있어서 주목 받아서 그래. 됐어요? 아니 또 이거 사업 명부 나오는데 왜 그래? 여기 옆에 화살표 누르고 누르고요. 4번. 근데 안 나오는데. 엔터를 안 쳤구나. 4번 쓰고.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엑셀에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4번 쓰고 엔터.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다. 이제 나와요? 나왔어. 어려워. 지금 잘 따라와야 돼. 오늘 좀 어려워. 얘기가 뭐. 자, 우리는 지금 필요한 이름 정의는 다 했어요. 자, 이제 시트 탭 재직 증명서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원 번호 옆에 C2에다가 클릭합니다. 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넣어줄 건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내가 원하는 값 외에는 입력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C2에다가 클릭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기 4번에 등록되어 있는 값 외에는 입력되지 않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넣어줄 거예요. 위에 메뉴 데이터
데이터 도구 안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어요. 그림 눌러줍니다. 위에 메뉴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눌러줘요.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제한 대상에 보면 모든 값이라고 써져 있죠, 선생님. 지금은 아무 값이나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정해진 목록이 있어요. 4번이라는 아이만 넣고 나머지는 다 안 들어가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 대상을 요거 목록으로 바꿔줍니다. 요 모든 값 클릭하면 아래 목록 있어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원본에다가 필요로 하는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죠? 4번으로 이름 정의해놨죠. 그래서 여기다 4번이라고 쓰면 돼요. 는하고 4번 쓰셔야 돼요. 는을 하고 4번 쓰셔야 돼요. 4번이 셀 이름이라 주소라서 써야 돼요. 모든 값 누르고 목록 누르고 여기 원본 클릭하고 는하고 4번 쓰고 선생님 는을 안 쓰면 얘가 셀 주소라는 걸 몰라요. 는을 꼭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는을 안 쓰고 4번이라고 쓴다면 제한 대상에 4번이라는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안 써지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전체가 표시를. 아니요, 셀 주소를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셀 주소를 우리는 이름 정의한 4번으로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다가 감자, 고구마, 토마토 이런 것만 쓰고 싶다 그러면 목록에 감자, 고구마, 토마토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4번이라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범위에 대해서 애초에 이름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번이라고 쓰는데 셀의 주소라서 는하고 4번이라고 쓰셔야 돼요. 아 이게 보면 25까지잖아요. 근데 원래 거는 26까지인데. 今天那个男生以前我就觉得听不懂他说话一样。 금요일 날 빠졌어. 무슨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있어. 不是非律人形象25까지 나와요. 我干啥去了？我那天没来呀。 저기 안나씨 안나씨 아마 빼시고 안나씨 나 며칠 후에 나도 그럴 것 같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나도 그러지 않을까? 자, 확인 눌렀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옆에 화살표 생기죠? 네. 눌러주시면 정의된 이름의 4번이라는 범위 쭉 나와요. 화살표가 없는데? 없는데. 클릭을 하면 아 클릭하면 셀 클릭 나왔어요. 있어요. 다 나와. 다 나왔어요. 이거 열심히 들어야 돼. 자, SDI 001로 불러서 눌러주세요. 네. 그 SD1 001 눌러주세요. 네. 맨 위에 거. 됐어요? 네. 자, 이제 브이로그업 함수를 이용해서 사원 번호에 따라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위, 근무기간, 그리고 오늘 날짜, 그리고 몇 년 몇 개월 계산하는 것까지 넣어볼 예정입니다. 랄랄라. 설명을 너무 많이 하니까 혀가 꼬여 지금 계속. 자, 브이로그업 함수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무슨 함수였을까요? 안 나는 게 정상이야. 표에서 원하는 값을 찾고 그 값과 같은 행에 있는 선생님 제가 프린트에 써놨어요. 예.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함수입니다. 표에서 원하는 값을 찾고 그 값과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함수. 자, 이때 천열에 찾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총 4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찾는 값, 두 번째 열 번호, 아니 죄송합니다.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열 번호, 그리고 네 번째 일치하는 값 아니면 근사 값이 들어가요. 근사가 비슷한 값을 뜻합니다. 한국어로 비슷한 값. 근데 그 영어는 이름 뭐예요? VLL. 브이로그. V룩업, 아, 브이로그. V룩업. 열이 버티컬인가? 영어 하신 분? 14페이지가 써있어. 14페이지. 맞을걸? 버티컬일걸? 버티컬은 무슨 뜻이에요? 열. 열. 아, 열이네. 그러면 핵은 뭐예요? 컬럼. 컬러? 컬러. 이건 기억하기 쉽네. 우리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 이게 엑셀이랑 액세스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그치. 로우가 열. 아이 몰라. 근데 액세스하고 엑셀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르죠? 이름이 다르잖아요. 액세스, 엑셀.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예, 갑자기 영어 공부에 꽂혀서 이렇게. 이것도 머리 아파. 어. 자, 브이로그업 함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표를 이렇게 써놨어. 감자, 고구마, 토마토, 120원. 그리고 이렇게 쓰고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자, 다음과 같은 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쳤을 때 자, 브이로그업 함수에다가 찾는 값을 내가 감자라고 넣었어. 그리고 범위는 이제 지금 다음 표를 전체라고 뜻할게요. 자, 그리고 열의 번호를 2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완벽히 일치하는 값을 표시할 거야. 이랬을 경우에 뒤에 0이 들어갑니다. 글자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찾아주는 거예요. 0이 들어가면. 아, 얘는 정확하다는 뜻이네요. 자, 이때 우리가 찾는 값은 뭐예요? 감자. 감자죠. 그래서 표에서 감자라는 단어를 찾는 거야. 여기 써져 있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열번호인데 열번호에 지금 2가 들어가져 있죠. 네. 범위를 기준으로 몇 번째예요? 두 번째. 2번째죠. 그래서 결과값이 120원이 나와요. 요런 함수가 브이로그업 함수예요. 자, 그럼 문제 다시 내볼게요. 만약에 내가 찾는 값이 당근이고 열번호에 3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결과값 뭘로 나올까요? 노랑. 노랑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응. 자, 근데요, 제가 아까 쓴 거에 단 이때 범위는 꼭 첫열에 찾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찾는 값을 요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포함 안 되고. 이때 범위를 잡을 때 요렇게 잡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열부터 잡아야 돼. 찾는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져 있는 게 일치값인지 근사값인지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0이 들어갔다면 값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140원이 없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응.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를 넣어놨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수 뭐예요? 150원이 제일 가깝죠. 그래서 결과값이 노랑이 나오게 됩니다. 범위 기준으로 하나, 두 번째 열이니까요. 오케이? 요런 함수가 브이로그 함수. 자, 지금 배운 브이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사원 명부에 있는 데이터를 사원 번호에 따라서 앉혀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C6에다가 클릭하고 는 합니다. 자, 그리고 브이로그 불러줄게요. VL 쓰면 바로 나와요, 선생님. 했어요? 자, VL 쓰면 바로 나오고 그거 더블 클릭 해주셨나요? 네. 자,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참고로. 됐어요? 그 다음에 그냥 입력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마법사 도움을 받아봅시다. 왼쪽 위에 함수 삽입, 요거 fx 함수 마법사 클릭하고 했나요? 그럼 창 뜨죠? 자, 인수가 총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하는 난이 4개가 나오고요. 첫 번째, 룩업 밸류, 찾는 값입니다. 자, 찾는 값은요, 여기에 써져 있는, 여기에 쓸 값은 어디에서? C2에 써져 있는 값을 사업 명부 시트에서 찾을 거죠. 그러니까 C2에 써져 있는 값을 찾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C를 클릭을 해줘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에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자, 테이블 어레이에 들어가는 건 범위가 사업 명부 시트에 A2부터 G26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 A2부터 A26에 해당하는 거 사업 명부 시트에 A2부터 A26, G26에 해당하는 거 우리 뭐 해놨어? 이름 정의 해놨잖아요. 그죠? 요 범위 잡아서 아까 사업 명부로 이름 정의 해놨잖아.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름을 정의해놨기 때문에 그냥 사원 명부라고 쓰면 돼요. 아까 전 시간에 거기 범위 잡아서 사원 명부라고 이름을 정의해놨잖아. 네. 안 했으면 시트 클릭해서 범위 잡아야 돼요. 해놨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 콜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표시할 거냐. 따라하지 마세요. 자, 사업명부 시트에 A2부터 G26에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두 번째 열에 있는 게 성명이죠. 우리가 지금 표시하려고 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불러올 거잖아. 그죠? 그래서 2를 써요. 두 번째 열에 있는 게 성명이니까, 이름이니까. 그래서 2 했어요? 그리고 완벽히 일치하는 값을 원하기 때문에 사원 메모에 하나만 달라도 안 찾아져야 되니까 0. 정확해야 되니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번 더 할 거야. 기다려요. 됐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정동건이라고 나오죠. 네. 자, 이때 잘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 C에 클릭을 해줘요. C를 클릭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요거 화살표 눌러주고 눌렀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SDI 025 그럼 장지훈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화살표 누르고 SDI 025로 바꿔요. 그러면 장지훈으로 바뀌어요. 그런가요? 그럼 잘 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G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여기는 뭘 표시해야 돼? 주민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되죠. 사원 명부 시트를 클릭해 보세요. 주민등록 번호 A부터 G26 중에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세 번째 열에 있죠?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재직증명서 클릭. 했어요? 네. 자, G6에다가 클릭을 하고 는 그리고 V룩업. 했어요? I 쪽에 V룩업 더블 클릭. 자, 그냥 쓰면 어려우니까 FX 불러주고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룩업 밸류에다 클릭하고. 자, 사원명부의 시트에서 찾는 것까지는 이해해. 근데 어떤 값을, 사원명부에 어떤 값을 찾아줘야 돼? 아, 사원 번호를 찾아줘야지. 사원 번호를 표에서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값을 표시. 찾는 건 사원 번호를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C를 클릭. 여기에 써져 있는 값을 찾는 거니까 C2 클릭.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 자, 이때 범위는 사원 명부에 A2부터 G26까지인데 우리가 거기에다 뭐 해놨어? 이름 정의를 해놨어. 뭘로? 사원 명부로. 그래서 사원 명부라고 씁니다. 자,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 있어요. 선생님, 저는 사원 명부라고 썼는데요.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도 F를 안 쳐서. 이름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타가 났든가 이름 정의를 안 했든가 둘 중에 하나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옆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줘야 돼요. 요게 이렇게 잔뜩 뭔가 써줘야 돼. 다음 칸 넘어갔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콜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에 있는 걸로? 3. 세 번째 열에 있는 걸로. 그래서 3.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 0. 자, 0은 왜 쓰죠, 선생님? 일치값. 근사값 아니고 우리는 일치값 찾으려고. 그래서 0. 했나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아주 잘 나온 거야. 아주 잘 나온 거야. 자, 우리 여기 지금 9.01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는 사원명부에 지금 써져 있는 요 숫자 값이요. 위에 수식 입력줄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숫자만 써져 있어요. 분명히 여기 짝대기가 써 있는데 숫자만 써져 있죠. 그러면 엑셀은 생각할 때 너무 긴 숫자는 다음과 같이 좀 생략을 지가 알아서 해버립니다. 9 뒤에 숫자가 12개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거 주민등록번호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 중간에? 짝대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표시 형식을 주민등록번호로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클릭,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기타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주민등록번호 있죠? 네. 이게 워낙 자주 쓰다 보니까 있어요, 애초에 범주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클릭하고 확인. 바뀌죠?
자, 이제 중요한 설명을 할 거야. 자, 요거 장지훈 C6셀 클릭해 보세요, 선생님. C6 클릭 했어요? 네. C6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는 브이로거 C, 사원명부, 2, 0 써 있을 거야. 맞죠? 네. 자, 여기 G6에다가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브이로거 C2, 사원명부, 3, 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주소는 4. 어떻게 써 있을까요? 4로 바뀌지. 4로. 그렇지. 네. 는 브이로거, 사원명부, C, 사원명부, 4, 0일 거야. 5, 6, 7, 8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뭐만 바뀌어? 중간에 열 번호만 번호. 바뀌죠. 네. 열 번호만 바뀌고 있잖아. 그러므로 식을 계속 브이로그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복붙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열 번호만 고쳐주면 돼. 근데 장지윤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그게 나오는데 주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지금 그 설명하는 거야. 자, 다시 요거 2, 3이죠. 그럼 얘는 얘는 열 번호가 뭐야? 4죠, 5죠, 6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브이로그 구할 필요 없이 되어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자니까. 그리고 열 번호만 수정하자고.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해됐어요? 네. 자, G6에다가 클릭합니다. 전체 다. 클릭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 줄에서 요거를 블럭을 잡아요. 블럭 잡았어요? 그 다음에 복사 단축키 뭐예요? 컨트롤 C. 그냥 복사. 안 돼요, 그렇게. 글씨만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복사는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셀을 복사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식만 복사를 할 거니까 무조건 수식 입력줄에서 복사를 하셔야 돼요.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주소에다가 식만 쓸 거야. 여기다가 더블 클릭. 했나요? 그럼 커서 깜빡깜빡 하죠? 네. 그럼 컨트롤 V를 해요. 그럼 식만 붙여졌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더블 클릭했는데 커서가 네. 깜빡깜빡 안 하는데 커서 깜빡깜빡 안 했어요. 깜빡깜빡 해야 하네. 다시 그러면. 컨트롤 V를 다시 하세요. 이거 왜 펄스야? 이거를 컨트롤 C 엔터 하고 엔터도 해야 돼? 엔터 아까 하라 그랬는데 어디서? 그 다음 컨트롤 V 이거 하고 그리고 대기 이거 하고. 컨트롤 C 엔터 하고 아, 네. 엔터 하라고 했는데 엔터를 왜 안 했지? 컨트롤 V 이상하게 됐어요. 엔터 못 들었어. 7이 됐어요. 복사하고 안 넣어야 되나? 위에서 엔터를 안 쳐. 컨트롤 C 엔터 더블 클릭 컨트롤 V 엔터 하라 그랬는데 주민등록번호 복사할 때 이거 되돌아가려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잘했어. 컨트롤 C 엔터 엔터. 컨트롤 왜 눌러? 엔터 그리고 더블 클릭 컨트롤 V 누르고 있고 엔터. 클릭 여기서 블럭 네 블럭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떼고 엔터 더블 클릭 컨트롤 V 엔터 누르면 안 돼. 아니요 클릭 여기 요거씩 네 컨트롤 C 아니요 엔터를 하고 엔터를 하고 더블 클릭 컨트롤 V 네 아까 확대해서 그런가? 저거 지금 인쇄할 때 인쇄 영역이 넘어가서 그렇더라고요. 잠깐만 선생님 자 잠깐 네.
누가 엔터하래? 기다려잉. 가만히 있어잉. 기다려.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난 이유가 알겠어. 엔터를 다 아직. 자, 우리 주민등록 번호를 복사를 했죠. 커서가 안에 있는 상태죠. 엑셀에서는 글자를 쓸 때 다른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커서가 안에 있는 상태면 글자를 쓰는 중이야. 쓰는 중을 마무리를 쳐야 되잖아. 근데 마무리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식이 여기서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어? 마무리로 우린 뭐 해야 돼요? 엔터. 엔터를 하고 여기 더블 클릭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 3을 지우고 4로 이렇게 고쳐줘요. 그리고 엔터를 하면 됩니다. 3을 지우고 그냥 지우기만 하면 돼요. 3을 지우고 4로 고쳐주세요. 3, 4? 근데 컨트롤 2를 복사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4를 해도 되죠?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장지훈을 거기다가 했는데 열 번호가 4. 열 번호는 4인데 그 컨트롤 복사한 게 안 돼요. 그럼 다시 할까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 우리가 식을 복사했잖아. 셀을 복사한 게 아니고 식을 복사해서 헷갈리면 안 돼. 여기에 열 번호가 지금 몇 번으로만 바뀌면 돼. 왜 그러니까 요거를 몇으로 바꾸면 돼. 4. 거기가 2가 뭐가 됐든 열 번호잖아요, 선생님. 2든 3이든. 그죠? 엔터 칩시다. 와, 쉬는 시간 가질게요.